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전 시간이어서 전 시간에는 커브 패스에 옵셋 커브 이용해서 일정 간격으로 커브 두 개 사이에 생성된 서피스 사이로 이동하는 오브젝트 애니메이션 구현을 해봤죠. 메쉬를 이용해서. 자, 오늘은 서피스에 그죠? 메쉬 서피스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직접 따라 움직이는 걸 해볼 것이고, 간격이 일정한 게 아니라 어때요? 구간별로 디스턴스가 다른 구간을 이동하는 오브젝트 구현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구현이 되고 조금 디스턴스만 다양성이 있는 거고요. 구현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봅시다. 자, 동선을 일단 먼저 커브로 구성을 하고요. 동선 구성을 커브로 해주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이 정도 구성을 해주고, 지오메트리 생성을 스윗 메쉬로 해줄게요. 크리에이트에 보시면 스윗 메쉬 있죠. 그 패스 커브의 일정 프로파일 모양으로 일정 프로파일 단면 모양으로 오브젝트를 생성해주는 기능이에요. 지금 라인 프로파일 모양을 라인으로 해주면 이렇게 일정 평면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프로파일 사이즈를 키워주면 두께가 형성이 되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동선을 따라 이동하게끔 한번 해봅시다. 콘을 이용해서 에임 디렉션, 이 서피스 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콘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키고 바닥면이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피봇을 그라운드로 메쉬를 사용할 때 오리지널 오브젝트가 원점에서 프리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피봇의 기준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친구를 메쉬 네트워크 걸어볼게요. 자, 걸어주고 커브, 메쉬 커브를 이용해서 커브 따라 움직이게 한번 해볼게요. 스윗 메쉬의 원본으로 패스로 사용했던 커브를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메쉬 커브의 인풋 커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움직이죠. 디스트리뷰트 가서 디스턴스를 없애버리고 100개 정도. 다시 커브 가서 스텝을 눌러주시면, 그렇죠? 커브를 따라서 쭉 일렬로 배치가 되죠. 지금 스윗 메쉬를 커브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윗 메쉬로 생성된 오브젝트들은 어때요? 이 커브의 탄젠트 기울기에 맞춰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지금 메쉬 커브를 사용했을 때 어때요? 탄젠트를 굳이 조정하실 필요가 없죠. 알아서 자동으로 오브젝트의 기울기와 매칭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가서 이제 랜덤하게 한번 해줘 볼게요. 아까 수입에 계산하기 편하게 좀 일정한 간격으로 한번 해볼게요. 4 수입 메쉬 프로파일 커브를 4배 키워준 거죠. 지금 일정하게 해주고 랜덤 달아봅시다. 랜덤 노드 달아줘서 X축으로도 4만큼, Y축은 위아래 방향이니까 위아래로 줄 필요는 없겠죠. Z축으로도 4만큼.
해줬는데 우리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위아래로도 좀 달리되고, 그 이유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월드축으로, 그죠? 지금 랜덤 노드의 트랜스폼 스페이스가 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금 오브젝트에, 그죠? 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각 메쉬의 컴포넌트들의 로컬 축 방향이 있겠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 축 방향을 기준으로 랜덤을 줄 것이냐 아니면 월드 축으로 줄 것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로컬 축으로 바꿔줘 볼게요. 그리고 다시 활성화 랜덤. 자, 그 다음에 y 방향 포지션은 0으로, y 위아래로는 변동사항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x와 z 방향 로컬 축 방향으로, 그죠? 랜덤하게 풀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커브에 가서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다운 시켜버리고요. 전체 이동은 그죠? 이렇게 옵셋 시키는 식으로 옵셋을 나중에 키를 주면 되니까 미리 한번 줄까요? 200프레임 정도 옵셋 키 200프레임에 한 사이클이 되는 거죠. 여기 있던 녀석이 저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옵셋을 한번 루프를 한번 시켜줬으니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일정한 속도로 가게 하려면 그래프를 리니어로 전환시켜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따라가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시간에, 그죠? 커브 옵셋 시켜서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죠? 크게 차이가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자, 스윗 메쉬의 그 태퍼 커브를 이용을 하시면 뭐냐면, 패스를 따라가는 이 프로파일의 스케일이 구간마다 조금 차이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꺾인 버튼 눌러주시면, 그죠? 그리고 좀 더 크게 나오죠. 그러면 뭐 스타트는 이렇게 작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좁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사이즈 조정이 가능해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랜덤은 지금 이 가운데 스윗 메쉬를 만드는 커브를 중심으로 랜덤해지는 거, 구간별로 그 사이즈 조정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스윗 메쉬에 사용한 태퍼 커브에 알맞게끔 어때요? 랜덤도 적용 비율이 달라지게끔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랜덤에 가서 스트렝스 맵을 활용을 할 거예요. 스트렝스 맵을, 자, 기준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그냥 램버트 같은 거 하나 달고, 뭐 확인만 하면 되니까 칼라에다 램프를 하나 써줄게요. 램프 1번. 네, 텍스처 모드 전환하시면은 지금 V 방향으로 쭉 이쪽으로, 그죠? 색이 되어 있죠. 램프 1번을 가지고 다시 메쉬 랜덤 와서 이 스트렝스 맵에다가 저 램프를 적용을 해줘 볼게요. 하이퍼 쉐이드에서 램프 1번은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스트렝스 맵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램프가 블랙이면 스트렝스가 안 먹는 거죠, 그죠? 램프 안 먹게 돼요, 이런 식으로. 랜덤이 안 먹게 되는 거고, 1이면은 랜덤이 100% 먹게 되겠죠. 그래서 랜덤이 먹는 정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죠, 좀 좁았다가 중간쯤 갔을 때, 그죠? 맑아지고,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먹는 이유는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스트렝스 맵이 적용되는 실제 스페이스 공간을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맵 헬퍼죠. 여기에다가 생성된 스윗 메쉬 오브젝트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스윗 메쉬 생성된 메쉬를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 그 맵 헬퍼로 사용하는 가이드 메쉬의 UV 방향에 적용된 스트렝스 맵을 기준으로 랜덤을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랜덤이 먹는 구간을 스트렝스 맵으로 해줄 거고요. 전에 강의 보시면 요거 활용한 것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 맵 헬퍼로 사용하는 지오메트리에 적용된
요 램프 여기 스트렝스 맵에 적용한 텍스처에 따라서 랜덤의 스트렝스를 컨트롤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해주고 또 중간 정도에 이렇게 좁아지고, 그죠? 중간에 좁아지고요. 또 오다가 또 여기서 그죠? 넓어지고 끝에는 이렇게 좁아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위치를 맞추는 거고, 아까 태퍼 커브에서 이용한 이 커브랑 어때요? 일률적으로 조금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램프는 인터폴레이션 스플라인 없고요. 좀 스무스가 있네요. 그죠? 스무스로 전환을 해줄게요. 지금 다 스무스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하나, 둘, 셋, 넷, 5개, 포인트가 5개. 자, 스윕 메시도 다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포인트 5개 일률적으로 동일하고요. 친구도 인터폴레이션을 스무스로 바꿔줄게요. 램프랑 최대한 그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스무스로 적용을 해주고, 생성된 스윕 메시도 좀 부드럽게, 그죠? 구간 형성이 되어 있고, 램프도 스무스가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노드 에디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스윕 크리에이터를 선택을 하고 지금 불러오고요. 아까 램프 1번 메시에 연결한 램프 1번 셀렉트해서 이 친구 불러와 주고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태퍼 커브라고 안 보이죠? 안 보일 때는 우클릭하셔서 Show All Attribute, 이 노드에 있는 모든 속성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All Attribute에서 열어가지고 보시면 여기 태퍼 커브가 있네요. 그죠? 커브 들어가면 포지션하고 밸류 값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램프도 봅시다. 램프에 이 포인트가 없네요. 그죠? 우클릭해서 Show Attribute 보시면, 그죠? 컬라인 트리 부스트가 있네요. 여기 0, 1, 2, 3, 4, 여기도 0, 1, 2, 3, 4. 그래서 이 넘버링은 각각 0번이 0번이고 1번이 1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포지션하고 밸류 값을 맞춰주기만 하시면, 그죠? 연결이 되니까 각자 자기 위치를 찾아갈 거예요. 연결해줘 볼게요. 자, 포지 0번인데 0번 포지션. 네, 칼라는 RGB로 채널이 3개가 있는데, 태퍼 커브는 그죠? 밸류기 때문에 0에서 1 수치 값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쓸 거는 RGB가 아니라 루미너스죠. 블랙 앤 화이트만 쓸 거니까 밸류 값을 RGB에다 전부 다 연결해 주시면, 그죠? 밸류 속성으로만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포지션하고 컬러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게 0번, 그 다음 1번, 포지션, 밸류를 RGB 연결해주고요. 밸류를 RGB RGB. 자, 이렇게 해줘봤어요. 이 태퍼 커브가 가지고 있는 값들이 각각의 RGB 포지션의 밸류에 연결이 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커브를 좀 수정을 해볼까요? 태퍼 커브를 좀 좁히면 어때요? 랜덤 포지션도 바뀌어서 지금 메쉬 컴포넌트들도 줄어들죠. G값이 줄어들고, 바운드 좀 줄고, 그죠? 넓어지고 넓어지고. 그다음 또 이쪽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죠? 연동이 되면서 적용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삐져나가는 녀석들이 보이죠. 왜냐면 이제 오브젝트의 중심이 센터가 그 위치 값을 포지션을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랜덤 포지션을 조금 줄여줘도 되고요. 여기서 랜덤 레인지를 좀 줄여줘도 되고, 아니면 태퍼 커브에서 그 태퍼가 되는 범위를 살짝 늘려주셔도 돼요. 랜덤을 줄여주는 게 수치가 잘 하는 거니까. 3초는 스위메시가 생성된 녀석과 그죠? 오리엔테이션도 방향을 맞추고, 자 이렇게 따라 움직이게끔 처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스케일도 랜덤 주고 싶으면은 사이즈도 랜덤 좀 주고요. 전체적으로 오리진이 조금 크니까 좀 줄여놓고, 그리고 칼라 적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상 적용. 친구들이 메쉬에 가서 이 수입 메쉬에 적용되어 있는 칼라 값이 이 따라 움직이는 오브젝트에 반영이 되게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쉬 칼라 적용, 애드 칼라 모드에서 칼라 적용해주고, 색을 기준을 한번 여기다가 아까 돌렸던 램프에다가 색을 지정을 먼저 바꿔볼게요. 여기 브레이크 하시고 1번을 써야 되니까 없애지 마시고요. 놔두시고 새로운 램프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이 램프의 컬러가 이 메쉬 컴포넌트에도 적용이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램프 2번이죠. 다시 메쉬에 가서 메쉬 컬러 노드에 가서 여기 메쉬 컬러에 아까 그 램프를 연결을 해볼게요. 램프 2번을 그래서 2번을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컬러에다가 해줄게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UV 메쉬 이 텍스처가 아까 그 우리 스트렝스 맵에 적용 그 맵 헬퍼에 적용했던 것처럼 UV의 기준이 되는 메쉬를 수입 메쉬로 적용해줘 봤어요. 지금 오브젝트에 적용된 칼라 값도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피스 아예 따라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정 패스를 지나가는 오브젝트를 그죠? 형성을 하는데 이 친구들의 색이 이렇게 점점 변하게끔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기준이 되는 수입 메쉬를 형성을 해놓고 거기에 적용되는 컬러들을 이렇게 변화를 줘가면서 그 색의 변화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색이 바로 따라서 적용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스케스를 늘려줄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구간별로 이 오브젝트가 분포되어 있는 범위를 그죠? 지금 수입 메쉬를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좀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정 서피스 표면 자체를 따라서 이동하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스 커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스트렝스 맵을 통해서 변화를 주는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일전에 이제 영상들이 이제 뭐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한다든지 작아지게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반영을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서피스 표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윗 메쉬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커브 자체로 가지고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지오메트리 서피스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태 변화를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